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진짜 정말 오늘 화려한 밤이네요. 네, 좋습니다. 아직은 학술 세미나 중이니까 점잖게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생활학회 학술 세미나의 주제가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입니다. 오늘 그 주제에 맞춰서 최첨단 건강관리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S&P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넘기는 거군요.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익숙하죠. 사실 이 개념이 나온 건 2016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모든 곳에서,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관심 분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치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발생했을 때 잘 치료하시는 분이 명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단 중심으로 넘어가서 조기 진단을 해서 질병을 조기에 완쾌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밀 의료가 이루어지면서 개개인의 맞춤형 개별화 전략으로 의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측 의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리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관리하여 이제 질병의 큰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예측 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CT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측을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유전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라이프 로그를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신 아이폰 생태계를 제가 안 해오고 저는 삼성 생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와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디바이스가 굉장히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대중화도 되어 있고 팀원이도 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과 함께 나의 라이프 로그들을 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의 심박수를 체크해준다, 나의 걸음수를 체크해준다, 나의 칼로리를 계산해준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정보들이 트래킹되어 들어갔을 때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정보로 나에게 재생산된 정보를 제공하고 푸시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모두가 디바이스를 따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핸드폰을 구매하시면 내 정보는 이미 수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질병을 예측합니다. 예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측되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처방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전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너무 식상해요.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 대중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가까운 내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상할 것 같고 누구나 다 하는데 이게 뭐가 트렌드야 하는데도 2020년 저명한 곳에서 발표한 건강 관련 트렌드 1위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시대, 정보통신 기술의 시대, ICT 시대에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가 없이는 나머지 이런 건강 관련 이슈들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파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테크놀로지 기술과 함께 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관리가 도움이 될 것인가? 그냥 멋으로 차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정도를 나의 건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굉장히 여러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건강관리가 실제로 개인의 행동 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연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고요. 우리는 이 다음을 알고 다음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건강관리가 도움이 되는구나. 아, 그래? 그렇다면 이제는 건강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치료를 하자. 디지털 치료제가 새로운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합성신약, 바이오 의약품에 이어서 3세대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작 단계에 있고 준비 단계에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이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의료가 합성되어서 우리가 약이나 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생활습관 교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디지털 컨텐츠를 처방함으로써 그것을 수정해 나가자, 그것으로 치료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생활습관이라는 게 약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수술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개인에게 그냥 맡겨놨더니 생활습관 교정이 되지 않아서 다른 질환이 더 깊어지거나 다른 합병증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생활습관 교정을 디지털이라는 컨텐츠를 처방함으로써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질환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로 컨텐츠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논문, 허가기관의 검토와 승인 등의 엄격한 현재 약물시험과 같은 절차를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기존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 시스템에 통합되어 의료진이 의료 수가를 측정하고 처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당뇨나 수면장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련해서 질환과 관련한 연구를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뭘 보면 항상 S&P를 대입시켜요. 그럼 이 시대가 온다? 그럼 S&P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디지털 치료제로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컨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검증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S&P 본원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와 국민대학교하고 이번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제목은 근골격계 기능 회복 및 통증 개선 효과 연구입니다. 목적은 통증 개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입니다. S&P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여타 자세 운동이나 도구와의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통한 운동 방법의 공식화가 지속적으로 회원분들이나 강사분들께서 요구를 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글로벌 사업 확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S&P 효과 검증 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대학교에서 진행한 본 연구에서는 S&P를 실시하면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S&P 효과의 객관적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20, 30대 여성 39명이었고요. 측정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측정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관절 가동 범위는 이 정도를 측정을 했고요. 통증을 전신의 70군데를 평가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정도가 아니라 70군데의 트리거 포인트를 잡아서 정해진 도구를 이용해 압박을 가하고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거 평가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 결과가 이렇게 연구 논문으로 이번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11월 30일 따끈따끈하게 한국체육학회 우수 등재지에 게재가 되었고요. 논문은 프로그램이 경추와 어깨의 만성 근공일격계 통증 및 관절 가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3가지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논문이고요. 이제 경추 관련한 통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를 분석을 했고요. 결과 같이 보실게요. 좌측이 사전이고 우측이 사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S&P 그룹입니다.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우리 경추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의미 있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터럴 로테이션인데요. 보시면 역시나 우리 S&P 그룹에서 의미 있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숄더예요. 숄더 플렉션인데요. 역시나 S&P 그룹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가동성 범위예요. 이거는 양손을 이렇게 해서 손과 손의 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좁을수록 수치가 감소할수록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S&P 그룹에서 어깨 가동성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지만 별표를 붙여놨어요. 이 별표가 붙어있는 것은 S&P가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좋아지기도 했지만 다른 그룹보다 현저히 좋아진 의미 있는 결과여서 이렇게 별표를 붙여보았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에 굉장히 다른 그룹에 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증인데요. 12군데를 평가를 했습니다. 경추와 어깨 주변에 12군데의 트리거 포인트를 자극을 주면서 통증을 평가했는데 딱 봐도 이제 보이시죠? 비슷했다가요. 뚝 떨어집니다. S&P 그룹이 뚝 떨어지는 감소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중에 12개 중에 굉장히 앞에 별이 대부분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그룹보다 현저히 통증이 감소하였다는 좋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가진 20, 30대 여성에게 S&P 프로그램이 경추와 어깨의 통증 및 관절 가동 범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둘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회원분들께 이 운동을 권장하는 데 대한 강력한 근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연구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경추와 어깨 보여드렸는데요. 전신의 만성 통증, 그리고 기능적 움직임, 그다음에 근력이나 유연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통이 있는 분들께서 장애 지수나 관절 가동 범위, 근력, 그리고 요통과 함께 동반되는 골반 통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머리, 어깨, 발무릎발 연구 안 해야 될 분야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고 이 두 편의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현재 투고가 되어 있고 요약문이 해외에 저명한 학술대회에 투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계제 확정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결과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에 대해서 시작된 게로 효과가 정말 있다 하는데 정말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증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신명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과 연구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제로는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이루어지는가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더 탄탄한 근거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2019년 12월 8일에 카페에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벨트 운동이랑 도구 운동 적절히 섞어서 베이직 운동으로 1시간 정도 했을 때 몇 칼로리나 빠질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댓글에는 저도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네, 현장에서도 분명히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 사실 강사 선생님들 스스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입니다. 1년 전이에요. 2018년 12월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골반 벨트 차고 러닝머신 빠른 걸음으로 40분 하면 얼마쯤 소모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골반 벨트를 착용하고 걸으면 미착용했을 때보다 근육을 많이 움직이니 칼로리 소모에도 더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아, 그럼 칼로리 소모에 더 영향을 준다 하니 더 좋으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걷는 것과 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칼로리 소모에 효과가 있을까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르기만 500개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걷기 1시간, 구르기 200개 하는데 오늘은 걸을 수가 없어서 구르기를 500개 하려고 합니다. 칼로리 소비는 비슷한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친절한 댓글을 남겨주셨지만 밑에 정확한 칼로리 소모량을 몰라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역시나 기본적으로 운동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걸어만 다녀도, 잠을 자도, 또는 내가 지금 걷기 모드인지 달리기 모드인지 요가 모드인지 필라테스 모드인지만 설정을 해놔도 1시간 후에 종료 시점에 자, 당신은 몇 칼로리가 소모되었습니다 라고 에너지 소모량이 제공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정보를 주고 그것이 다시 해석돼서 받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분들도 S&P 운동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공받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니즈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 연구도 하지만 운동학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탄탄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은 S&P의 미래가 더 밝을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에 그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로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탄탄한 연구를 위해서 앞으로 더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